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재개발 투기판, 아파트 폭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지수제를 없애고 재개발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규제 완화를 단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엄청난 재개발 투기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죠. 이명박 서울시장 있었고, 이 사람과 좀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현미 장관입니다. 김현미 장관 있고, 또 비슷한 사람이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봐요. 이 차이가 뭐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미 장관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차이는 여기서 있습니다. 원칙에 있습니다. 원칙. 자, 이명박 대통령은 가장 무엇을 먼저 만들었습니까? 원칙을 만들었죠. 그런데 김현미 장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부터 만들었습니까? 원칙이란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원칙이란 게 없는 거죠. 여기서. 이게 없습니다. 그냥 계획밖에 없어. 그 다음에 실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들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원칙을 우선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을 만들고 원칙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만 하면 됩니다. 실행만. 이 순서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김현미 장관 왜 실패를 했습니까? 왜 지금 26번째, 7번째 대책을 만들면서 계속 두더지 잡기 게임을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원칙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세훈 시장, 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재건축입니다. 두더지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재개발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 지역들이 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또 포기하는 거예요. 계속 두더지 잡기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원칙이 없다, 원칙을.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공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투자를 하든, 뭐 아파트를 사든, 뭐 땅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원칙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동매매를 하게 되죠. 네, 아무런 지금 계획도, 네, 원칙에 따른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실행만 급하다 보니까 실행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실행만.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오세훈 시장이 밀고 가는 이 재개발 완화, 이 완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만든다는 것도 저는 결국에 이것은 투기판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투기판으로 변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지하 같은 거, 역세권 350m 이내 점일, 뭐 단지 이제 구역이 있겠죠. 거기서 나중에 돼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지하 같은 거, 물새는 이런 것들도 60제곱미터,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10억까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거기서는 입주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서울의 강남 아파트 가만히 있겠어요? 반지하 이런 것들이 10억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3, 40억 하는 강남의 아파트도 84제곱미터가 9평이 그냥 100억을 향해 이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유동성에 비해서. 그렇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칙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원칙을. 그래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문턱 낮춘다. 정비지수제를 폐지한다 그러죠. 정비지수제를 폐지해서 6대를 완화체계를 만든다는데,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원칙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정비지수제를 없애는 만큼의 여기서 다른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칙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재개발을 낮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 투기판으로 변질되는 것밖에 안 돼요. 정비지수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여기서는 노후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재개발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밀집도가 있습니다. 밀집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접대율이라는 게 있고, 이 기준대로 지금 그 다음에 동의율이라는 게 있죠. 동의율. 몇 퍼센트 이 지역에 몇 퍼센트 동의율이 있나. 노후도는 몇 퍼센트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점수가 있습니다. 밀집도는 우리 기본적으로는 1헥타르당 50호, 그러니까 50가구가 있어야 된다. 1헥타르면 만제곱미터죠. 50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여기서 50호가 더 많으면 점수가 또 올라갑니다. 접도율이라는 것도 30%에서 여기서 또 점수가 있고,
동의율은 90%가 넘어가면은 이 최대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 50점, 40점 이런 식으로 이 분배가 있어요. 점수가. 이 분배를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역세권 웬만한 뭐 350m, 500m 내에 뭐 초등학교 정도 하나 있다 그러면은 반지하 이런 것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입주권을 받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으면 새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 기본적으로 또 10억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중위 가격이 지금 뭐 9억에서 11억까지 올라갔으니까. 새 아파트인데 서울에 당연히 지금 이것은 투기판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비주수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그 보완책으로 만들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원칙. 무조건 재개발을 허용해 준다는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지금 투기판을 양상하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또 이것에는 희생양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지역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서는 또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조건 재개발이 또 뭐 허용해 주는 것은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안에서도. 그럼 나중에 돼서 재개발이 투기판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반지하 10억짜리 산 사람이 있어. 그럼 나중에는 이게 투기판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여기서 또 원칙을 또 이제서야 또 나중에 원칙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또 여기서는 과열이 빚는다 그래서 너희들 재개발 안 준다 그러면은 반지하 10억에 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서민 연꽃을 통해서 이 매입을 했던 서민들 또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꾸 두더지 잡기 게임 하지 마라. 네, 이게 전부 다 지금 아파트 다 폭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칙을 좀 제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재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칙을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반지하 이런 것들도 다 10억 올라가게 되면 또다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강남의 아파트도 다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도 다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서가 또 부산을 비롯한 5대 강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 빙글빙글 돕니다 이게. 네, 저는 그래서 이것은 투기판으로 벌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투기판으로 변질되는 것은. 네, 그리고 6년간 영권 막혔던 길 오세훈 뉴타운 부활하나 라는 부분인데 이것의 기준 용적률 보시면은 190%로 늘어나. 전문가 단기 집값 상승 불가피. 그런데 이게 단기 집값만 되면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면은 굉장히 심각해진다. 저는 절대로 투기판이 벌어지면은 아파트 가격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화폐 가치에 따라서 그냥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투기판으로 변질됐다 이러면은 전부 다 투기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재개발 하나 때문에.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갑니다. 가격이. 이거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네, 재개발 투기판 벌어지면은 강남, 그다음 수도권, 그다음 5대 강역시, 대한민국 전체 다 투기판으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 뭐 주거정비세 아까 얘기했죠. 공공기획 도입, 뭐 기간을 단축한다. 더 투기판으로 지금 벌어지겠죠. 재개발 완화, 가시적 성과 높아. 라는 부분이 있지만 투기 억제는 또 숙제가 됩니다. 이 투기 억제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에 재건축을 그냥 손 놓아버렸죠. 이제는 오세훈 시장 재건축을 또 손 놓아버려. 그럼 나중에 재개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투기가 들어오네. 왜 지금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이 됩니까?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 의욕만 있는 거예요. 그 유욕 때문에 의욕입니다. 의욕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계획밖에 없는 거예요. 계획. 나는 어떻게 하겠다. 계획. 그리고 실행밖에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당부해 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제발 원칙 좀 만들어 달라. 원칙. 오세훈 시장이 김현미 전 장관하고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 똑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다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장 먼저 원칙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 이거죠. 오늘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확정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입법 들어가기 전인데 거의 지금 이제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6억에서 9억은 감면 조치다.
재산세. 그래서 6억에서 9억까지 완화 조치다. 이거는 뭡니까? 네, 지금 증세가 아니고 감세 조치죠. 제가 이 부분은 올해부터 제가 모든 사람들이 증세 때문에 막 공포에 떨 때 저 혼자 이 대한민국 최초로 얘기를 했죠. 감세로 무조건 돌아갔을 것이다. 왜? 이것이 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6억에서 9억은 확정되어 있는데 종부세가 이제 선택을 받을 겁니다. 아마 그 세 가지 안 중에 하나.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9억에서 12억이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공제가 아마 3억까지 될 거예요. 그러면 저기죠. 네. 그리고 9억에서 12억짜리 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 안이 하나 있습니다. 상위. 그리고 현행 유지 및 과세 이연제 이것이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될 것 같아. 네. 9억에서 12억.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 그러면은, 이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고가주택에 대해 물리는 거죠. 그러면은, 고가주택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세죠. 마찬가지로 다 감세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로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돈은 한층 더 지금 타이트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이완되겠죠.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미국 SEC 증권위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스펙 이거 알 필요는 없어요. 스펙 투자자. 스펙은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 인수 목적 회사입니다. 스펙이. 그래서 스펙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한다. 이 내용은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뭐 인수합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Merger and Acquisition에서 그 M&A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투자자 보호한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내용이 뭐냐? 가상화폐 규제 가능성을 또 시사했습니다. 저는 이 가상화폐 부분은 결국에는 2년 안에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2년 안에. 2년 안에 모든 가상화폐는 영원으로 된다. 이 부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그러면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부동산 갑니다. 부동산이 간다. 앞전에도 아까 설명드렸죠. 앞전에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감세 조치가 또 내려지는 거죠. 네, 문이 조금 더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한국에서는 이주열, 네,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이주열이 암호화폐, 금융 안정에 부정적이다. 그래서 부실 대출 모니터를 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하늘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저는 무조건 비트코인 없어진다. 가상화폐 무조건 없어집니다. 이거. 지금 디지털 화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죠. 근데 디지털 화폐는 저는 결론적으로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이 화폐는 다 없어지죠. 종이 화폐. 모든 종이 화폐는 없어지고 동전도 없어지죠. 동전. 그러면은 지하 자금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지하 자금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5만 원권 를 지금 마늘밭에 보관해 놓은 돈이 있을 겁니다. 이 돈들이 다 앞으로 나옵니다. 드러나요. 전부 다. 세상 밖으로 다 드러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돈들이 결국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실물 자산으로 간다고 봅니다. 실물 자산.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저는 부동산으로 간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돈들은 저는 은행으로 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하고 주식시장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행으로 가게 되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금들, 음성자금들, 지하자금들, 5만원권, 마늘밭 이런 부분들은 전부 대부분이 실물자산, 그 중에서도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은 더 한층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재개발을 이렇게 완화를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비트코인도 영원으로 갈 건데 결국에는. 이 영원이 무조건 영원으로 갑니다. 이거는. 디지털 화폐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죠. 이 부분 잘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무엇이 되느냐? 무엇인가가 시중 유동성을 늘어난 시중 유동성을 흡수를 해야 되겠죠. 다 은행으로 갈 수도 없고 마찬가지죠. 코인은 사라지고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꺼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부동산으로 흡수가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끝나게 되면은 이제 집단 면역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뭐 보복성 소비 심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플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무주택자들도 마찬가지예요. 53% 향후 집 살 의향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모든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네, 아직도 이제 집단 면역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아차 하면은 지금 이제 부동산이 투기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무주택자들이 지금 고가 아파트 사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강남 아파트 사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재개발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개발 푼다. 무분별하게 원칙도 없이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지하라도 삽니다. 반지하라도. 특히 반지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역세권 반지하 같은 경우 어때요? 여기는 60제곱미터 우리가 이하에다가 그 다음에 공시지가 8천만 원, 공시가 8천만 원 이하면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주택수에. 그럼 이게 얼마나 지금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겠어요. 왜? 내가 이런 매물들을 사도 주택수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럼 나중에 보시면 이 아파트 이런 반지하들이 10억으로 갈 수도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이거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재개발이 된다면 무조건 10억 가겠죠. 최소한. 이게 바로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투기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들이, 저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투기판입니다. 이 투기판이 벌어지면은 이렇게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피해보는 후유증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본 시장, 과거에 우리가 일본판이었죠. 일본의 투기판이 벌어진 판, 그리고 2008년도 네, 서브프라임 사태. 이것은 변질이 되면 안 된다. 이 사태까지. 그래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투기판으로 만들지 마라, 제발. 대한민국 전체가 투기판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발 원칙부터 만들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